자, 15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죠. 자,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잖아요. 자, 재조달 원가는 이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 시점을 말한다. 1번 바로 정답이죠.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자, 재조달 원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생산 원가인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복제는 똑같은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그리고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대체 원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축 건물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평가 대상 물건과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와 공법,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물건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측면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의 원가고, 오래된 건물은 똑같이 조달이 안 되니까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공법을 가지고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효용 측면의 원가죠.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조달 원가는 재생산 원가보다 대체 원가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왜? 최신 건물로 조달하니까. 2번 맞고, 3번 대체 원가는 재생산 원가보다 더 낮은 것이 통상적, 일반적. 왜? 기능적 감가를 이미 했어요. 이게 이미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가 커. 요것보다는 요게 크지. 자, 차액은 얼마? 요 차액은 뭐에 해당하는 만큼?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만큼 차액이 됩니다. 자, 5번 재조달 원가는 신축 직후라도 감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죠. 뭐 기능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22년 전 지어진 22층의 오피스 빌딩이 있다. 재산관리사가 빌딩을 잘 관리하여 빌딩 상태는 양호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2년 전에는 2대의 엘리베이터로 빌딩 이용객이 충분하였으나 현재는 이용객이 엘리베이터로 한 번 이동하려면 10분씩 걸린다. 이는 이 빌딩이 가진 무슨 하자? 기능적 효용이 감소하는 기능적 하자입니다. 3번 정답. 자, 17번 감가 수정에 구하는 방법 아닌 걸 묻는 거죠. 자, 감가 수정 방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어요. 자, 1번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구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법에서의 뭐죠?
내용연수법에 해당하죠. 내용연수는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구하죠. 자, 그 4번에 내용연수법에 뭐가 있어요?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 4번도 맞죠. 자, 그리고 3번 유사한 경과연수를 가진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이용하는 방식은 간접법에 뭐에 속하는 거? 시장추출법. 3번은 간접법의 시장추출법. 자, 그리고 2번 물리적 감가액, 기능적 감가액, 외부적 감가액을 구해서 합산하는 방식. 요건 분해법. 자, 2번 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 분해법에 대한 설명. 또 관찰, 감가법이 있죠. 5번이 정답인데 건물잔여법인데 잔여법은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술정 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5번 정답. 소속 어디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18번 문제. 다음과 같이 신축 후 10년이 경과된 건물, 10년이 뭐죠? 경과년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는데 단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한다. 자, 건축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는 철근, 콘크리트죠. 50제곱미터는 조족조죠. 자, 철근 콘크리트조 갑니다. 50제곱미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인데 제곱미터당 건축비는 얼마 나온다? 300만 원. 또 나머지 50은 또 뭐죠? 조족조인데 이것은 또 얼마? 200만 원이 나오죠. 자, 제곱미터 없어지면 여기 1억. 여기는 얼마? 1억 5천. 더해줬더니 우리는 재조달 원가는 2억 5천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되죠. 자, 그러면은 내용연수는 우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합니다. 자, 그럼 매년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뭘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 자, 재조달 원가 2억 5천만 원. 잔존 가격은 제로. 자, 거기에 잔존 가치율은 0%니까 잔존 가격은 제로.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 자, 2억 5천만 원 공 하나 없으면 2,500만 원을 4로 나눠주면은 625만 원.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감가 수정액 매년의 감가액 625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경과년수. 경과년수 10년 곱해줬더니 6,250만 원이다. 자, 이럴 때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 2억 우리가 5천만 원에서 뭐를 빼죠? 감가 수정액 6,250만 원 뺐더니 얼마? 1억 8,75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5번 정답.
자, 19번.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격의 삼면성 중 뭐에 근거하죠?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맞는 질문. 2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개념. 항상 사정 보정에 좀 주의하시고. 자, 3번.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 사례를 수집해서 가격을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입니다. 장점이죠. 쉼표 앞에는 장점, 뒤에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고 또 과거 사례의 값으로 현재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쉼표 뒤에는 단점. 자, 시점 수정된 가격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죠. 자, 사례. 자,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에 가액에 뭐를? 시점 수정을 하죠. 시점 수정치를 곱해주면은 이게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사례 물건이에요. 사례. 대상 물건이 아니라 대상 물건이 아니라 사례 물건인데 여러분 시점 수정을 할 때는 무슨 시점? 거래 시점이 무슨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액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시점 수정된 사례 물건의 가액을 사례입니다.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4번 정답. 5번 사례 선택 시 배분법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토지를 평가하는데 자, 토지를 평가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낮이죠. 자,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낮이 토지를 평가하는데 사례를 시장에서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요, 뭐를 사례를 수집하냐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뭐를 복합 부동산을 사례로 수집을 해요. 예?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사례로 수집해요. 그럼 건물이 있으니까 뭐죠? 건부지야. 건물이 있는 상태의 건부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비교할 때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 토지는 동유형, 같은 유형, 이 동유형 부분, 같은 토지는 같은 동유형 부분을 선택을 하고 건물은 왼쪽에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은 다른 유형, 이 유형의 이 부분은 공제, 이 부분은 없애버리고 뭘 동유형 부분을 선택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배분법이에요. 그럼 배분법을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례가 없어도 복합 부동산을 사례로 수집하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하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확대된다. 5번 맞는 질문.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할 때 비중 가액을 구하라. 비중 가액인데 자, 얼마? 니은에 보시면 사례 가격은 50만 원.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은 주었죠. 이제 사정 보정 들어갑니다. 디귿. 분모가 사례입니다.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 100%의 기준인데 사례는 분모예요.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약 10% 싸게 저가로 거래했다. 이건 싸게. 저가일 때는 뭐? 싸게. 저가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시점 수정 갑니다. 거래 시점 얼마? 거래 시점. 분모는 거래 시점 지수 100% 기준. 분자 기준 시점까지 약 몇 프로? 몇 프로? 10% 뭐였다? 상승. 가격 상승하면 뭐죠? 플러스. 가격 상승하면 플러스. 자, 그리고 미음 갑니다.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100분의 100.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100분의 100. 자, 비읍.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보다 약 몇 프로? 5% 정도. 열세.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요걸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4번 정답. 21번.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개별 요인 세 항목 더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접근 조건 보면은 세 항목 더 세분시켜서 뭐요? 취락가의 접근성, 어떻게 돼요? 농로의 상태 이렇게 더 세분시켰다 이 말이죠. 자, 그 비교 내용 다음 표와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 격차율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러분 1은 뭐야? 100%죠. 1에 100을 곱하면 100%에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첫 번째 접근 조건 보세요. 접근 조건 대상 토지는 분자죠. 분모는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사례 부동산을 100% 볼 때 분자 대상 토지가 뭐죠? 두 개가 나눴어요. 세 항목에 얼마? 세 항목에 10% 우세, 10% 우세 플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또 5% 열세 마이너스. 그러면 세 항목일 때는 100을 기준해서 우세는 더해주고 열세는 빼줘요. 세 항목일 때는 분자에서 더해주고 빼줘야 돼요. 예? 문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 조건으로 갑니다. 자연 조건. 또 두 개로 또 나눴어. 일조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좋고 나쁨을 나누는데 또 뭐가 나오죠? 10% 뭐 우세, 열세죠. 또 얼마? 100을 기준으로 또 했을 때 100을 했는데 또 몇 프로? 10%는 또 뭐? 우세. 또 5%는 뭐다? 열세. 자, 자연 조건 갔어요. 획지로 갑니다. 획지는 얼마? 100분의 얼마? 대상 토지가 몇 프로? 5% 뭐하다? 열세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두 개. 동일한 건 필요가 없지 뭐. 자, 그리고 행정적 조건 동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기타 조건 또 몇 프로? 대상 토지가 몇 프로? 대상 토지가 10% 뭐다? 열세 마이너스. 조건이죠. 요건 무슨 조건? 접근, 자연, 획지, 기타. 조건을 할 때는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0.943.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943 정답.
5번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요거 우세열세 세 항목에서 이상하게 계산했지. 왜 그거 계산해? 100분의 100 플러스 10, 100분의 100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나오지. 누가 이렇게 계산하라겠어요? 왜 이렇게 계산해요? 100분의 110, 요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5, 100분의 100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고 5번 나오지. 누가 이렇게 계산하겠어? 아까 오늘 수업할 때 있잖아. 새 항목 들어갈 땐 더해주고 빼주고 위에서 따져야지. 그래서 5번 나오면 안 되지. 4번 나와야지. 조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건.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본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22번. 자,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얼마죠?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 비싸게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표준 획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으로 조사했다. 사정보증치 얼마냐? 자, 얼마? 매가 8억 6천만 원. 네, 이 8억 6천만 고가 거래요. 사정보증했어요. 자, 요 고가 거래잖아요. 고가로 8억 6천인데, 자,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네.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면적은 얼마? 800제곱미터다. 표준 획지의 제곱미터당 100만 원. 곱해주니까 얼마? 8억 원. 자, 여러분 정상적인 표준 획지 시장 가치는 8억인데 8억 원인데 비싸게 얼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8억 6천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정보증치 얼마? 사정보증치는 8억 원을 얼마? 8억 6천만 원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니까 얼마? 0.9350. 1번 정답.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 보면 간단한데 이게 오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이제 항상. 올해 거래사례비교법 출제 예상되거든요. 거래사례비교법 약간 신경 쓰세요. 자, 23번.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격의 삼면성 중 뭐에 근거하죠? 수익성. 이게 포인트죠. 수익성의 사고에 의거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자, 학교, 공원 등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 가액을 구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요거 오늘 수업 시간에 했나? 요거 뭐죠? 원가법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2번은 원가법의 장점. 2번은 원가법의 장점. 3번 수익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순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3방법 중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 방법이에요. 3번은 수익환원법의 장점. 4번 수익환원법에서는 기대이율, 기대이율은 적산법에서, 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됩니다. 맞고,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환원이율은 금융기관의 이율, 예를 들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요소 구성법에서. 2번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5번 지문에 환원 이율은
요소구성법의 순수 이율에 뭐를 더해줬죠? 위험률을 더해줄 때 이 순수율이 뭐다? 예? 무위험률, 금융기관 이율을 기초로 하죠. 국채 수익률. 자, 2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빌딩 가치를 추정하시오.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가 얼마? 1억 원. 자, 문제는 1억 원은 월로 주어진다. 우리는 임대료 계산은 연간 계산. 연간이니까 항상 12개월을 곱해줘야 돼. 연간 계산. 그러니까 얼마죠? 12억 원. 12억 원이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주어졌고, 공시 및 불량부채는 12억 원,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 5%니까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주차장 등 운영 수입은 기타 소득 얼마? 또 1,000만 원인데 월이에요. 월 1,0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 12개월 또 곱해줘야지. 연간이니까. 그럼 얼마죠? 1억 2천만 원. 해줬더니 얼마죠? 12억 6천. 유효 총소득은 12억 6천만 원. 자, 여기서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 12억 6천만 원의 몇 프로? 40%. 자, 여러분 12억에 40% 4,800만 원이거든요. 자, 4억 8천이거든요. 6, 4, 24. 예? 2,400만 원. 그럼 얼마? 5억 400만 원이네. 5억 400만 원. 빼줬더니 얼마? 12억 5억 빼주면 7억이고 6천에서 400 빼면 7억 5,600만 원이 뭐가 돼? 영업소득. 자,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자, 여러분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데 순수익은 얼마 나왔어요? 7억 5,600만 원을 환원 이율 얼마? 20%. 0.2. 분모 분제 소수점 없애주기에서 10을 곱해주면 2분의 얼마죠? 75억 6천만 원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온다? 37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2번 정답.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 작년에 출제했어요. 숫자만 바꿔서. 25번. 자, 오늘 배운 거.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수익환원 방법 4가지 배웠잖아요. 직접환원법, 직선환원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간접환원법은 없습니다. 2번 정답. 26번. 기준 시점. 여러분, 기준 시점은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보면요, 기준 시점은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요거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요걸 작년에 출제했어. 2호.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9조 2항, 이번 제9조 2항에는 기준 시점을 뭘로 정해놓는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우선 요거는 작년 28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고, 요거는 우리가 18회, 24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문제는 요걸 현장 조사로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또 21회 시험에는 감정평가 의뢰일로 또 출제했었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자, 성립 근거. 성립 근거는 우선 토지의 특성 중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뭐 해줄 수 있다?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또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1번은 성립 근거, 2번 사정 보정은 관련 없어요. 기준 시점과 사정 보정은 관련 없고요. 시점 수정에 관련해서. 자, 여러분 아까 저기 보면은 시점 수정 뭐죠? 시점 수정은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관련이 있는데 사정 보정, 특수한 사정이나 뭐 개별적 동기는 기준 시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변동의 원칙 관련 있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돼요. 관련이 있고, 소급 관련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소급 평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 요건 다 관련이 있지. 기준 시점과. 2번 정답. 사정 보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감정평가업자의 업무가 나오죠. 자, 2항.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인데 어디서 틀렸어요? 속한 지역으로서 틀렸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 나와 있죠. 기준 시점 아까 여기죠. 여러분 요 구조 2항에 보면은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뭐죠? 여러분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7번 이런 형태로도 또 원래 출제 예상이 되죠.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28번. 자, 감정평가에 관한 또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감정평가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2항은 절차가 나오죠. 절차. 거기 보면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먼저 뭐 하죠? 비교표준지 선정하죠. 예, 비교표준지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순서가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사정 보정은 없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사정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건물. 자, 여러분 15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5조.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고, 4번 18조가 나오죠. 과수원. 자, 18조는 과수원인데, 자,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러면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4번 정답. 자, 20조 1항. 자, 제 20조 1항을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자동차. 네. 자,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하는데, 거기 쉼표 다음에 5항이 나오죠. 5항 어떻게 돼요? 본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본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건 5항. 자, 2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몇 조? 제 22조. 자, 적산법이 아닙니다.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 제 22조에 나오죠. 자, 적산법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 채권. 자, 24조에 2항이 나오죠. 자, 비상장 채권은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그런데 상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장 채권은 요거는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있으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 자, 건설기계는 뭐를 적용? 자, 20조 2항에 건설기계, 사망, 선박, 사한, 항공기. 20조에 요것은 전부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한다. 자, 5번 과수원은 뭐죠?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죠. 5번 정답. 3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주택 가격 공시. 자, 오늘 여러분 배울 때 이 표준주택 가격에 있어서의 공시사항 어떤 게 있었죠? 표준주택 어디 있냐? 집원.
표준주택의 뭐죠?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여러분 이번에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형상 요거는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에요. 개별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2번 정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에 또 뭐가 있어요? 용도, 뭐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한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겠죠. 요거는 뭐죠? 1번이 요거잖아요. 1번이. 자, 2번, 3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근데 이 공시일부터 30일입니다. 60일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개별 공시가의 조사, 산정, 구하는 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가를 조사, 상정하여야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을, 자, 공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 1월 1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2번 정답. 자, 올해 시험은요, 작년에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 2개 내고 수익환원법 하나에서 3문제 냈거든요. 올해 시험에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중가액 구하는 걸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하는 거, 하여튼 올해 계산 문제는 비교 방식에서 출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비중가액 구하는 거 하나, 또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하는 거 연습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험인데, 예? 계산 문제도 별로 없는데. 평균이 저번 주보다 낮아요. 이제 좀 알겠어요. 뭔지 좀 알아야죠. 간평이 어려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이런 평가 6문제 나오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물건별 평가 저런 거 맞춰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원래 예상이 되는데 2문제 중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안 풀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나머지 4문제는 쉽게 나와요. 이론은. 그래서 이론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뭐지? 예? 계산 문제 아닌 게 더 어려워요? 그럼 계산 문제 푸시면 되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